강동구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니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온라인 수업 강의를 동영상으로 선생님이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장비를 사서 훨씬 더 깔끔한 영상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웠었죠?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지구 내부 에너지에 관한 것들을 배웠었는데 오늘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8, 19쪽을 펴주세요. 다 피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지각 연료량에 대한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이어서 이어지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도 차근차근 저와 함께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구 내부 에너지는 어떤 과정을 통해 생성이 된다고 했었나요? 네, 첫 번째로 미행성체 충돌 열로 인해서 생성이 된다고 했었고, 두 번째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생성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네, 그쵸. 지구 내부에 있던 방사성 동위 원소들이 붕괴를 하면서 방출하는 열에 의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축적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 축적이 된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표면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이런 지구 내부 에너지의 열은 어떻게 지표면까지 도달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구 속에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면으로 도달하는 열 전달 방식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첫 번째로 대류의 형태를 통해 지표면으로 도달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 번째는 전도의 형태를 통해서 지표면으로 도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대류와 전도, 복사 같은 열 전달 방식에 대해서 잠깐 다뤘던 적이 있는데 혹시 둘의 차이를 아시나요? 대류란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어디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일까요? 네, 그쵸. 대류는 액체나 기체 사이에서 뜨거운 분자들이 데워지면서 이 데워진 분자 자체가 이동을 하면서 생성이 되는 거겠죠. 뜨거운 분자 자체가 이동을 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을 대류라고 하고 전도는 어떤 방식일까요? 네, 전도란 고체 내에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뜨거운 물에 국자를 이렇게 담그면은 국자 아랫부분부터 손잡이 부분까지 서서히 뜨거워지는 현상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전도란 고체 내에서 고체 분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 뜨거워진 부분이 옆에 분자에 열을 전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열이 또 옆에 분자한테 전달이 되고 이런 식으로 분자와 분자 사이에 충돌로 인해서 열이 전달되는 과정을 전도라고 배웠었어요. 자, 대류는 뜨거운 분자 자체가 이동을 하는 것이고 전도는 분자들 사이에 열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자, 지구 내부 에너지의 열이 지표면으로 올라오기까지 대류와 전도의 과정을 거쳐서 올라옵니다. 그럼 대류는 어디서 일어나고 전도는 어디서 일어나게 될까요? 지구 내부에 보면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 있죠? 그쵸? 이 중에 액체나 기체 상태, 기체는 없겠죠, 우리? 액체 상태로 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중에 외핵은 액체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구 내부에 있는 열은 액체 상태인 외핵에서는 대류를 통해 뜨거운 물질이 이동을 하면서 전달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멘틀은 부분 용융이 일어나서 열 대류가 발생을 한다고 배웠었는데 멘틀 내에서도 대류 현상을 통해 열이 전달이 되겠죠. 나머지 지각, 내핵 등등 고체로 이루어진 지구의 부분에서는 전도 형태로 열이 지표면까지 도달을 하겠죠. 이때 우리가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지구 내부 에너지를 지각 연료량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네, 지구 내부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지표면으로 도달했을 때 이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지구 내부 에너지를 지각 연료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각 연료량에도 단위가 있어요. 우리가 거리의 단위를 나타낼 때는 센티미터, 미터 뭐 이런 거를 쓰고 속도의 단위를 나타낼 때는 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것들을 쓰듯이 지각 연료량에도 뒤에 따라 붙는 단위가 있거든요. 자, 지각 연료량은 와트 퍼 미터 제곱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 단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와트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단위고 제곱미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걸 해석하면 지각 연료량이란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나오는 지구 내부 에너지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18쪽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지각 연료량에 대한 정의가 딱 나와 있거든요. 지표면으로 단위 넓이당 단위 시간에 흘러나오는 열량을 지각 연료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자, 지각 연료량에 대한 정의를 자세하게 배웠으니 이제부터는 교과서 18쪽에 있는 작은 탐구 활동을 통해서 지각 연료량을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작은 탐구 내용은 지각 연료량과 지구조적 환경 비교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는 지역에 따른 지각 연료량을 비교를 해볼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지각 연료량과 화산 분포 및 탄 경계에서의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여기 교과서에 있는 그림과 똑같은 사진을 크게 확대를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먼저 왼쪽에 있는 사진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세계 지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과 이쪽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남반구에 있는 오세아니아 가장 밑에 있는 남극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보시면 빨간색으로 갈수록 지각 연료량의 분포가 높게 나타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이 숫자가 크죠. 빨간색으로 갈수록 뜨겁다. 밑에 지구 내부 열이 뜨겁다는 소리를 나타내는 건데 어떤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지구 전체에서 지각 연료량이 고르게 나타나나요? 네, 아니죠. 어떤 지역은 이렇게 빨갛게 지각 연료량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도 있고 반면에 파란색으로 지각 연료량이 아주 낮은 지역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할 시간을 10초 동안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을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지각 연료량의 정의가 뭐였죠? 지표면의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서 방출하는 열량을 지각 연료량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지구 내부에 있는 에너지가 모든 지역마다 균일할까요? 아니겠죠. 어떤 지역은 화산 활동이 풍부한 지역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다른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이렇듯 지구에 있는 지역마다 다 지각 연료량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에 따른 지각 연료량이 다른 이유 첫 번째는 지역마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역마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균일하게 분포를 하지 않겠죠. 어느 지역은 지구 내부 에너지의 양이 많을 것이고, 반면에 어느 지역은 지구 내부 에너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 내부 에너지의 양이 다 달라서 지역에 따라서 지각 연료량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면으로 전달되는 방식에 우리가 총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대류의 방법, 두 번째는 전도의 방법이었어요. 그럼 지역마다 이 대류와 전도 중 어떤 방식으로 열을 전달하는지는 차이가 있겠죠. 따라서 두 번째, 지역에 따른 지각 연료량이 다른 이유는 지역마다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지역에 따른 지각 연료량에서 차이가 나는 까닭은 첫 번째, 지역마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이고, 지역마다 열 에너지 전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 두 가지의 방법이, 두 가지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각 연료량과 화산 분포 및 판 경계와의 연관성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는 두 가지 그림을 다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똑같은 세계 지도에 하나는 지각 연료량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하나는 화산과 판의 경계를 나타낸 건데, 아까 이쪽 그림은 보셨죠? 이쪽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검은 선으로 연결된 부분들이 다 판의 경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워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판의 경계이며, 그 다음 이렇게 삼각형, 빨간색 삼각형으로 표시한 부분은 뭘까요? 화산이 발생을 하는 지역이겠죠? 그럼 화산의 발생 지역과 먼저 지각 연료량 분포를 비교를 해봅시다. 화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어디에 있나요? 이 북미의 이쪽 끄트머리 부분에 화산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자, 지각 연료량도 보시면 북미의 끄트머리 부분은 빨간색으로 지각 연료량이 높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대체적으로 화산의 분포와 지각 연료량의 분포는 일치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화산이 라는 것은 우리 멘틀 물질이 이렇게 상승을 하죠. 지하에서 멘틀 물질인 마그마가 상승을 해서 분출하는 것이 우리가 화산인데, 이 화산에서는 뜨거운 멘틀 물질, 즉 열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높은 멘틀 물질이 위로 상승하겠죠. 그러면 화산이 아닌 일반 지형보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지구 내부 에너지의 양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이 화산 지역은 당연히 지각 연료량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 분포는 지각 연료량, 화산 분포가 많이 있는 곳은 지각 연료량도 높다라는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고, 자, 두 번째로 판의 경계를 한번 봅시다. 자, 판의 경계와 지각 연료량 분포를 보시면 판의 경계에서 지각 연료량이
높은 곳을 뛰는 부분도 보이실 것이고, 판의 경계이지만 지각 연료량이 낮은 곳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판의 경계 중 어떤 경계에서는 높은 분포를 띠고 어떤 경계에서는 낮은 분포를 띠는 것일까요? 지구과학 1에서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들 알 수 있듯이 예전에 배웠잖아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보면은 판의 경계는 총 3가지의 경계가 있다고 배웠었는데, 첫 번째는 발산형 경계, 두 번째는 판과 판이 서로 수렴을 하는 수렴형 경계, 마지막 세 번째는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자, 발산형 경계에서는 우리 화산 활동이 활발할까요? 그쵸. 발산형 경계에서는 멘틀 물질이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대표적인 지역 어디 있을까요?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발산형 경계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동태평양에도 이런 발산형 경계가 있고, 대서양에도 중앙에 발산형 경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양에서도 중간에 여기가 발산하는 경계인데, 당연히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니까 이쪽 지역은 지각 연료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산형 경계인 해령에서는 지각 연료량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반대로 수렴형 경계인 곳에서는 지각 연료량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대표적인 수렴형 경계를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남미 왼쪽에 이쪽을 나즈카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나즈카판이 남미판의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수렴형 경계인데, 이 경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지형이 형성이 된다고 배웠었죠? 그쵸? 해구가 형성이 된다고 배웠었어요. 그럼 이 해구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해구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보이시는 이 삼각형은 해구가 아니고, 해구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밑에서부터 화산 마그마가 올라오기 때문에 남미의 내부에 화산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구 자체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판의 경계에 수렴형 경계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파란색을, 여기 남미 보면 해구 쪽은 파란색이죠. 그래서 파란색을 분포를 띠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쉽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해령과 해구 및 호상열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왔는데, 해령은 어느 지역인가요? 판의 경계에서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는 멘틀 물질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곳이겠죠. 멘틀 물질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지각 연료량이 이쪽은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이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고 이쪽은 지각 연료량이에요.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0인 곳이 해령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해령은 지각 연료량이 멘틀 물질이 올라오는 곳이기 때문에 높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각 연료량은 낮아지고, 해령 자체는 멘틀 물질이 상승을 하는 곳이라 지각 연료량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해령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지각도 두꺼워지고 지층 두꺼워지고 지각의 나이도 많아지고 하면서 땅속으로 밑으로 소멸하는 드디어 섭입형 경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실 때 멘틀 물질이 이쪽을 하강을 하고 있죠. 이런 섭입형 경계에서 섭입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구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이런 해구에서는 마그마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쪽은 마그마 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구가 원에서도 배웠듯이 뭐 함수 광물로 인해서 마그마가 이쪽에서 생성이 되면서 해구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에서 마그마로 인해 화산섬이 생성이 된다고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호처럼 이어진 화산섬이다 해서 호상열도라고 부르는데, 이런 호상열도 지역은 당연히 마그마가 올라오기 때문에 지각 연료량이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자, 해구로부터의 거리예요. 가로축은. 그럼 0이 해구임을 알 수가 있죠. 해구로부터 점점 지각 연료량이 낮아지다가 갑자기 높아지는 부분이 생겨요. 이쪽은 당연히 호상열도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여기다가 붙여놓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해구는 마그마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지각 연료량은 낮아요. 하지만 해구에서 점점 떨어지면서 호상열도가 생겨나는 부분에서는 마그마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쪽은 지각 연료량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판의 경계와도 비교를 해보면 발산형 경계인 해령에서는 지각 연료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수렴형 경계에서는 수렴형 경계 대표적으로 해구겠죠. 이런 해구는 지각 연료량이 낮으며, 마지막으로 해구로부터 조금 떨어진 호상열도에서는 지각 연료량이 높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은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역에서 해령인 부분은 지각 연료량이 높게 나타나며 해구인 부분은 지각 연료량이 낮게 나타나요. 또 호상열도, 대표적인 호상열도 또 일본이 있거든요. 일본을 여기서 보시면 지각 연료량이 이쪽이거든요. 일본 지각 연료량이 다른 데보다 높죠. 그래서 화산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은 지각 연료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판의 내부인 대륙의 내부에서는 이런 판의 경계에서의 활동들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륙 내부는 지각 연료량이 낮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지각 연료량과 화산 분포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화산 분포가 많은 지역은 당연히 지각 연료량도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자, 두 번째, 판 경계와의 관계를 한번 알아봅시다. 가장 먼저 발산형 경계인 판과 판이 멀어지면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발산형 경계인 해령과, 이게 대륙 내부에 있으면 열국대가 생기겠죠. 열국대와 같은 발산형 경계, 또한 화산 활동이 활발한 호상열도, 이런 지역은 지각 연료량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수렴형 경계인 해구, 그다음 화산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대륙의 중심부, 이런 지역들은 지각 연료량이 반대로 적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쉽게 그냥 말하자면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지각 연료량이 높게 나타나고
나타나고 화산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은 지각 연료량이 낮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각 변동에는 화산활동, 지진, 조산운동, 히말라야 산맥 같은 산이 만들어지는 조산운동, 이런 다양한 지각 변동이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럼 이러한 지각 변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역마다 지구 내부 에너지는 차이가 있다고 했었죠. 어떤 부분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높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낮을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높은 부분은 멘트 물질이 상승하고 낮은 부분은 멘트 물질이 하강하고 이렇게 멘틀 대류를 발생시키겠죠. 이런 멘틀 대류로 인해서 지구에서는 판과 판의 경계에서 다양한 지각 변동이 생성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구 내부 에너지는 멘틀 대류를 일으키며 이 멘틀 대류로 인해서 지구에서 다양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다들 이해 가시나요? 오늘 배운 것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습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제가 미두랑 과제방에 첨부 파일도 올려놨거든요. 그 빈칸 채우면서 지각 연료량이 무엇인지, 판의 경계에서 지각 연료량이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이것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